이게 나오는 게 당정 관계 재정립이 과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당정 관계 말고 중도 확장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과연 글쎄 중도층까지 다 이게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인 건가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 보수 지지층에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기 때문인데 아마도 보수 지지층에 어필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모습까지 보고 오실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예. 제가 여기 우연히 훈계 드리러 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아닙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예.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 말씀하세요. 박범계가 아니잖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의원님한테 그런 음식점에 얘기 들으니까 대한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꼭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리고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이건 자범이 아니죠. 중대 범죄가 많이 있고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 범죄 혐의자이지 자범이 아닙니다.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앞서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은 여기 나온 야당 저격수와 같은 그런 공격적인 모습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장해찬 최고위원님, 한동훈 법무부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거든요.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 저격수와 같은 이런 모습을 계속 갖고 갈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어제였죠. 한동훈 네. 장관의 이 임사에 상당히 주목을 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약자와 서민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미래입니다.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그간 법사위 등에서 야당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던 모습에서 좀 변화를 시도하리라 예상을 하는데 그게 단순히 태도 변화나 어떤 화법의 변화로 이어진다면 한동훈식 화법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많은 국민들과 또 보수층 지지자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태도나 화법 변화보다는 아젠다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한계가 없어졌으니 네. 서민과 약자, 사실 보수 정당이 기득권 정당이다, 부다 정당이다라는 오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또 그렇게 공격을 해오고 네. 이걸 벗어나는 친서민, 친약자 행보를 보이고 또 미래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자체도 역대 비대위원장 중에서는 가장 젊은 비상대책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럼 비대위 인선부터 당을 운영하는 방식까지 보다 젊게 가면서 미래 세대 친화적으로 나아가는 부분, 이 두 가지 아젠다와 인물 측면에서 중도 확장을 시도하지 않을까. 단순히 태도와 화법을 갑자기 막 바꾸는 그런 네. 방식의 중도 확장이 아니라 오늘 어제 임사에 나왔던 그 두 가지 키워드에 네. 약간 한동훈 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중도 확장의 방법론이 좀 힌트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의 사이다적인 그런 태도는 그대로 갖고 가되 다만 아젠다,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인물 이런 부분으로 좀 포커싱을 좀 달리해서 접근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상임위에서 봤었던 그런 어떤 인물 이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좀 날선 말들이 오가는 그런 상황은 더 이상 빚어지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이 기자들이 이런 것도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향후 야당의 저격수 말고 중도를 좀 같이 하려면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중도라는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당내 다른 목소리를 듣는 모습도 사실 중도층이 원하는 모습인데 이준석 전 대표 만날 겁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한동훈 전 장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만날 수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 장관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당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네. 한 전 장관도 열려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자면 만나겠지만 만날 필요가 있겠냐. 피상적인 얘기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김상일 위원님, 네. 두 사람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글쎄요, 제가 한동훈 장관이라면, 전 네. 아니지만 이라면은 저는 당연히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뭐 사적 감정이 상당히 고조돼 있는 그런 관계인데 네.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죠. 만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대통령이 용인을 했거나 네. 양해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뜻으로 올고지 만난다는 네. 뜻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같은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영역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존재, 가치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고서 뭐 그것을 넓힌다, 영역을 넓힌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불식시킬 것 같다. 그리고 총선 승리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걸어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뭐 만나서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기대 없다고 말을 했는데도 네. 낮은 자세로 만난다면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보다도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당연히 저는 만난다. 그러나 네.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수층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의 눈치 보임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데 짧게 김정혁 위원님.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네. 26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27일 날 탈당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예요. 네. 원래 그때 창당한다고 그랬다가 그건 아니고 이제 탈당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자기가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그 취임식 하기도 전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27일 날 탈당한다는 것을 본인은 그러면 그거를 연기를 하겠느냐. 그게 시기상으로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네요. 시기상으로도 쉽지 않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정식으로 올라와야 그러고 나면 만날 텐데 그럼 온날 26일 날 비대위원장 하자마자 바로 만난다는 거냐? 네, 김상일 위원님. 저는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측면을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1%씩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27일 되기 전까지는 100%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되죠. 꼭 26일이 의향이니까. 아니더라도. 예, 예. 그리고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네. 그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 자기가 잔류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열어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문을 미리 닫는 것은 그냥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김기현 대표도 만났잖아요. 김기현 대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 만난 사실을 공개하는 바람에 30분 뒤에 김기현 대표는 이제 당 대표에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상호 신뢰 같은 것들이 상당히 그 전에 전제가 좀 돼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또 드네요. 네. 지금 굉장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많이 주셨는데 오늘 관련해서 만평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만평들. 이거 보실까요? 누가 봐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죠. 근데 팔을 걷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위 출범한다라는 건데 귀마개가 필요할 거야라고 누가 조언을 하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뭐라고 하겠어. 귀마개 필요할 거야 했더니 듣거나 말거나 이게 축하 선물이라고 막 갖고 좀 뛰어갑니다. 어딜 가느냐? 네, 여기입니다. 짠 하고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 감과 대추예요. 감과 대추 듬뿍. 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한테 감나라, 대추나라가 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저기 감나라, 배추나라 축하 선물을 자꾸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건 귀마개가 아니겠느냐라는 네컷 만화가 오늘 있었고요. 다른 만평도 있었습니다. 그 만평도 좀 같이 볼까요? 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죠. 근데 이겁니다. 진흙탕에 발은 담갔고 지금 진흙탕. 여의도 정치권은 지금 진흙탕이다라는 건데 발은 담갔습니다. 발은 담갔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실지. 네. 이쪽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요. 이쪽은 윤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한동훈이 될 거냐, 윤동훈이 될 거냐.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오늘의 만평이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눠본 것처럼 영선 당대표, 정치 경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새로운 또 다른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굉장히 팽팽하게 이 시선이 갈리는 상황에서 한
이 향후 비대위원장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